안녕하세요. 명언으로 보는 인문학 성경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저의 사이에 대해서 또 인간관계의 링크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한 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람이란 표현이 있어요. 그렇다면 전 세계의 사람들로 확대를 한다면 몇 다리를 건너면 아는 사람이 될까요? 미국 하버드대 사회심리학과 교수 스탠리 밀그램 박사가 1967년에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미 중부에 있는 캔자스주하고 네브라스카주에 사는 주민들에게 300명인데 연쇄 편지 형식으로 소포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소포 안에 뭐가 들었냐? 보스턴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동부죠. 꽤 멀리 떨어진 겁니다. 보스턴에 있는 한 주식 중개인에게 이 편지가 전달되도록 좀 알만한 사람에게 붙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아는 사람에게 계속 붙이면 그 사람이 또 가고 해서 중개인까지 갈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해달라는 부탁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6단계 분리 이론을 검증하는 좁은 세상 실험, Small World Experiment, 이런 이제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포를 받은 사람들은 300명 중에 이제 뭐 자신보다 그 중개인을 알만한 사람, 그런 위치에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계속 이제 소포를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포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그 주식 중개인의 손에 들어갔는데, 그 소포 중에 절반 정도가 6단계를 거쳐서 들어간 걸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 내에 6단계니까요. 5사람만 중간에 걸치면 어떤 일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가설을 성립하게 된 겁니다. 최근 들어서도 1990년대 이 미국 조연 배우 중에 케빈 베이컨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근데 이 할리우드 배우들을 이 케빈 베이컨하고 연결시키는 케빈 베이컨 게임이라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케빈 베이컨은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아폴로 13 또는 어퓨 굿맨, JFK 뭐 이런 이제 영화에, 많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조연급이기 때문에 주연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영화에 출연한 그런 이제 배우입니다. 근데 그 다양한 배역으로 등장한 배우기 때문에 아는 배우들도 굉장히 많았죠. 자, 이런 케빈 베이컨이 한 번은 인기 토크쇼에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대학생들하고 같이 나왔는데 이 대학생들이 엉뚱한 제안을 했습니다. 케빈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겠다 그러면서 청중들이 영화배우 이름을 댈 때마다 그 영화배우가 케빈 베이컨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척척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2단계, 3단계만 걸치면 이 영화배우가 케빈 베이컨하고 이 연결이 딱딱 되는 겁니다. 일테면 락의 황제죠. 엘비스 프레슬리는 체인지 오브 헤빗이라는 영화에서 에드워드 에스너라는 배우하고 함께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이 에드워드 에스너는 JFK에 출연했고 케빈 베이컨 역시 이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하고 2단계만 거치면 케빈 베이컨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토크쇼에서 세상은 정말 넓고도 좁다 하는 걸 실감나게 했거든요. 이제 이 토크쇼가 반향을 일으키면서 당시 영화배우나 스타들의 연결고리 찾기 게임이 큰 인기를 끄는 겁니다. 요즘에는 페이스북도 있고 카카오톡 또 트위터 같은 SNS가 크게 발달하면서 사실 70억 세계 인구는 알고 보면 몇 단계만 거치면 아는 사이가 되기 때문에 그리 먼 사이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선 페이스북은 최근 전체 7억 2,100만 명 정도 사용자, 지금은 더 늘었을 거지만 이 사용자들 간의 거리가 평균적으로 4.74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링크의 힘이 바로 4.74니까 5단계도 안 돼가지고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세계 전 인류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촌이라는 얘기가 실감이 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혈연, 지연, 학연 3단계 링크 세계 최고 아닙니까? 똘똘 뭉친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의 이런 관계의 지형을 그린다면 어느 나라 못지않게 아주 촘촘하게 압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10%가 인생에서 의지할 사람이 추가로 생겼다고 느낀다면 전체 국민의 생활 만족도는 모든 국민의 임금을 50% 인상할 때보다 더 크게 향상될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관계 맺기를 좋아하는 국민입니다. 이 혈연과 지연, 학연에 촘촘한 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신뢰할 만한 친구를 가진 사람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적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역설 아닙니까? 스위스 루체른이라는 곳에 가보면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얘기가 어렵게 제목을 붙였는데 거의 죽어가는 사자 모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절벽을 파고 사자상을 만든 겁니다. 상처를 입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이 돌사자. 이게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자상은 프랑스 혁명 당시에 루이 16세가 반란 때문에 이제 거의 왕권을 탈취당하는 그때 이 용병 가운데 최후까지 루이 16세를 지킨 스위스 용병을 기리는 기념비입니다. 다른 근위대원들이 다 달아났지만 스위스 용병들은 멀리서 온 용병들 다 프랑스의 근위대가 달아났지만 끝까지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자리를 지킨 겁니다. 신뢰를 잃으면 자식 세대에는 다시 용병을 할 수 없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스위스는 굉장히 부자 나라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자연환경이 척박해서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용병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때 만약에 내가 달아난다면 내 자식들은 용병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직업마저 얻을 수 없다. 신뢰를 지켜야 된다. 끝까지 버텼다. 이게 바로 상징적으로 빈사의 사자상이 된 겁니다. 지금도 로마 교황청 가면 근위병들이 있어요. 딱 갑옷 입고 전부 스위스 용병들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용병직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인류의 문명도 링크에 의해서 발전되어 온 겁니다. 실크로드 뭡니까? 동아시아부터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3대륙에 있는 하나의 세계 문명 교류를 아우른 이런 링크였습니다. 실크로드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도 교통과 통신수단이 많이 발달해서 세계가 링크가 아주 조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링크 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본질은 역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인터넷도 있고 매스컴도 있지만 결국 이게 뭡니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킬 때 가치가 발생하는 거죠. 자, 링크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현재와 미래도 결정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정을 링크하는 아주 특별한 가게가 있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달동네죠. 화수동이라는 곳인데 이 곳에 있는 민들레 국수집. 이 국수집이라는 상호와 달리 국수는 팔지 않습니다. 민들레 국수집은 서영남 전직 가톨릭 수사가 배고픈 노숙자들을 위해서 2003년 만우절에 문을 열었다고 그래요. 무료 급식소인데 우스운 게 개업 첫날 야 공짜 밥 준다. 아무도 안 오더라는 겁니다. 만우절에 무슨 뻥을 까냐.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 허탕을 쳤어요. 첫날은. 근데 만우절이 지나자 계속 밥을 준다고 그러니까 조건 없이 밥을 준다고 그러니까 끼니를 걸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3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천이 없어가지고 국수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민들레 국수집인데 이 사나울 굶은 사람들이 국수 먹고 허기가 채워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밥집으로 업종을 전환했어요. 주인장이 국수집이라는 간판을 바꿔달지 않고 지금 그대로 있는 건 손님들이 이제 배가 부르다 못해 야 이제 나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혹시 국수를 다시 달라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그대로 간판을 달아 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좋아 보이는 서영남 대표 사장이란 직함이 돈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굳이 이제 주인장으로 불러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료급식 먹으러 오는 사람들, 노숙인들을 손님이라고 깍듯이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장 대 손님. 이 무료급식소는 다른 데처럼 줄을 서는 일이 없다 그래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밥보다 더 우선 따뜻한 사람 대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장은 정말 대단합니다. 노숙인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식성도 파악하고
이름도 일일이 외워서 불러줍니다. 배고픈 이에게 눈칫밥을 먹이면 살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말되는 얘기죠. 인정머리 없는 밥은 절대 안 먹인다. 이게 이제 주인장의 신조라고 그럽니다. 참 기특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약한 사람이 먼저 먹어야죠. 경쟁 사회에서 줄서기 하다가 밥도 못 먹게 됐는데 여기에서까지 줄을 서서야 되겠느냐고 설득합니다. 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노숙인들도 차츰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줄을 서는 것보다 빨리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고 그래요. 다른 급식소들이 문을 열기 2-3시간 전부터 줄을 서는 거는 이게 이제 혹시 떨어지면 어떨까? 급식이 모자라면 어떡할까?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넘치게 끝까지 마지막 사람까지 언제든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민들레 국수집은 절대로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서영남 주인장 정말 인정머리 있는 밥상을 마련하기 위해서 후원도 골라받는다고 그래요.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규율 있지 않습니까? 몇 명에게 줬냐, 뭐 얼마 했냐, 계산을 하고 수지를 맞췄냐, 뭐 이런. 그 대신 후원금으로 하면, 아름아름 들어오는 후원금으로 하면 그냥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후원금으로 하다가 쌀이 떨어질까 혹은 모자라지 않을까 뭐 가슴 졸이기도 했는데 신기하게 나누면 나눌수록 쌀떡은 더 가득 채워지더라고요. 2005년에 민들레 국수집이 처음에 텔레비전에 방영이 되면서 성원이 답지했어요. 오히려 주변에 복지시설에 남은 걸 퍼주는 일도 있다고 그러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민들레 국수집은 비울수록 채워진다. 이런 나눔의 원리를 실감하게 하는 바로 그 공간인 셈이죠. 자, 이 민들레 국수집은 뷔페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식이 모자라거나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느 부분 인기 있는 건 또 뭐 빨리 떨어져도 남은 게 있으니까요. 배불리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민들레 국수집의 원칙이 잘 노숙인들한테 전해지면서 남보다 더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없고 모자란다 싶으면 또 서로 양보하고 먼저 드시죠. 오늘은 조금만 먹죠. 자, 이런 이 진풍경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민들레 국수집에 보면 아주 그 감동적인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사과 하나 들로 쪼개 나눠 가질 줄 아는 것. 김남주 시인의 글귀가 꼭 붙어 있습니다. 자기만 중요하고 생각해서 자기만 살기에 아등바등하지 않고 남도 중요하다. 또 남도 중요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한다. 이게 바로 주인장의 철학인 겁니다. 이 주인장 밥은 먹었냐? 이 얘기를 아주 입에 달고 산다고 그래요. 오는 손님에게 몇 끼마다 다음에 꼭 와, 또 와라고 챙겨주지만 자신보다 더 배고픈 사람을 챙겨주라면서 또 한 번 오고 그 다음날 또 안 오고 그런 사람도 많다고 그래요. 그 중에는 내가 끼니가 해결됐으니까 나가서 막노동을 했다. 그래갖고 번 돈으로 또 이 쌀포대를 짊어지고 오는 이런 그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민들레 국수집 주인장이 퍼뜨린 그야말로 섬김과 배려의 바이러스, 민들레 홀씨가 하나둘 퍼져나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염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계획하기는 어려워요.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 선물 받은 것처럼 살면 자유롭고 재미있게 살 수 있죠. 2014년 5월에 필리핀 빈민 지역에서 천막으로 된 민들레 국수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의 달동네에 있는 민들레 국수집에서 홀씨가 날아간 거죠. 동네 여기를 넘고 바다 넘어서 멀리 필리핀까지 꽃망울을 튀어는 겁니다. 모든 것은 모든 것에 있다.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장을 지낸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호레 루이스 보르헤스의 얘기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 했듯이 너와 나, 또 우리는 서로 잇따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뜻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있다인 오늘에 이런 인간과 인간의 있다 있는 관계 더욱 실감이 나는 말이네요.